안녕하세요. 염정입니다. 이번 주에도 시장의 중심은 해운업종이었었죠. 해운업에 대한 업황이 워낙 좋은데다가 운임지수의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이제 글로벌 물동량 증가로 인해서 해운업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 있었고,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수에즈운하의 그 좌초, 컨테이너선 좌초로 인해서 이에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해운업이 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부분이 금요일날 주가에서 좀 반영이 됐는데요. 일단 운임에 대한 좀 상승이 기대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다른 리스크에 비해서 좀 더 크다라고 시장에서 반영이 됐었고, 일단은 이 해운업뿐 아니고 이제 HMM을 필두로 해서 지금 주도주죠. 시장의 주도주가 사실 전기차, 2차전지, 반도체도 아닌 지금 해운업으로 옮겨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옮겨온 게 지금 분위기는 중공업, 예, 조선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자, 금요일자 공시 나왔었죠. 삼성중공업이 수주 2.8조의 수주를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하루에 2.8조 수주를 했다고 해서 단일 세계 최대 규모라고 나와 있고요. 일단 1분기 내 연목표 65%를 이미 채웠고요. 삼성중공업뿐 아니고 한국조선해양도 역시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삼성중공업이 해운업에서 조선업종에서는 최선호주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최대 규모의 수주를 따냈고요. 이미 이제 연 목표치를 65% 달성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내용은 좀 심플하고요. 지금 워낙에 이제 분위기 자체가 주도 세력이 없던 차에 해운업과 중공업이 같이 가다 보니까, 조선업이 같이 가다 보니까 지금 탄력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말하기를 이제 1분기 실적, 앞으로는 실적주가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시장 자체가 지금 조금은 이제 불안정하고, 최근 단기 고열로 인해서 단기 과열로 인해서 실적에 기반한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종목만 지금 오를 수 있다라는 분위기인데요. 이제 해운업 역시, 그리고 조선업 역시 실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큰 덩어리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이제 글로벌 교역이 다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다가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운임지수에 대한 부분도 계속 상승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공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조선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조선업이 호황을 맞았던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2005년에서부터 2007년, 2008년 사이 정도에 조선업이 가장 호황을 맞았었고요. 일단은 보이시듯이 먼저 선박 노후화입니다. 그때 당시에 선박들이 노후화가 역대급 현재 선박이 노후화가 역대급 수준이다라는 부분인데요. 호황기 시절에 건조됐던 이제 선박들이 이제 재발주 시기가 임박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선박의 평균 수명이 한 20년에서 30년 정도로 봤을 때, 이제 20년 정도가 되면 이제 노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식이라든지 설령의 그 선체의 나이죠. 선체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이제 아무래도 연료 소모량 등이 많아지고, 뭐 자동차랑 비슷하겠죠. 그래서 소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30년 이상 되면 이제 폐선이 되고 20년 넘어가는 선박들이 이제 노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제 발주가 시작된다. 이제 그 시작이다라는 부분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제 전체 선사들의 약 12% 정도가 20년이 넘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신규 발주 물량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15년 된 이상의 선박의 비중이 2019년도까지는 21%였다가 올해 같은 경우 2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2007년에 가장 호황기였던 때 노후의 비중이 한 22%였다고 하면 사실 지금 이미
선박의 노후화, 전체 선박의 노후화가 시작되었고 그 호황기 때, 조선업의 호황기 때 수준에 지금 거의 도달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부분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죠. 선박 제조에 대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뿐 아니고 모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 이제 선박 자체도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그 지금 중요한 부분이 환경 규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 규제가 점점 심해지 선주에 대한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새로운 선박으로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크다라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가스 시대의 개막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프라 부분에서 LNG선으로의 이제 갈아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선박업계에서는 사실 되게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었죠. 선박의 노후화에다가 앞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변화를 줘야 되는 또 타이밍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선박업체, 조선업체에서는 기대를 더 모을 수 있는 부분이고 워런 버핏도 천연가스 저장 시설 등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이 천연가스를 활용한 그 선박에 대한 친환경에 대한 규제도 점점 더 심해질 거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조선업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선박 노후화와 친환경 LNG 선으로의 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이제 조선업의 호황이 시작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부분은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해서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물동량이 워낙에 줄어들어서 있던 상태였었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작년 코로나 저점 대비해서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가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까지 좀 멈춰 있었던 산업들, 전기차 판매도 급증되고 건설 쪽도 지금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 철강 수요 등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앞으로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든지 BDI 지수 등 계속해서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선업 그리고 해운업에는 되게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네 번째는 인프라 부분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1.9조 규모의 재정 정책으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난주에도 나왔었죠. 그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이 지금 경제 성장에서 가장 지금 필요한 부분은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 활성화 그리고 고용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게 인프라인데요. 이 인프라가 이미 중국에서는 대규모 인프라 시작됐고 사실 이제 미국도 이제 시작이고 유럽, 한국 등 우리나라도 아직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에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 이제 원자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여러 가지 이제 파생적인 산업인데요. 여기서 이제 조선업도 이로 인해서 분명히 그 수주에도 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정황 자체가 지금 선박업체 그리고 해운업 그리고 조선업의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 지금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주가 추이를 좀 볼 텐데요. 사실 삼성중공업 일단 HMM의 주가는 사실 너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HMM 주가는 최근 주가는 전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뒤로 하고요. 삼성중공업 주가를 한번 좀 보겠는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중공업 업체가 지금 어제 금요일자는 단기적으로 지금 좀 상승을 한 부분이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반응이 강하게 온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5년을 기점으로 2005년에서 2007, 8년까지의 그 조선업의 업황 호황기랑 한번 비교해 보기에 제가 사실 연봉을 보기에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지 연봉을 사실 볼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저도 연봉을 좀 켜보는 거는 진짜 오랜만입니다. 연봉으로 봤을 때요. 2005년 보겠습니다. 여기 2005년에서 2010년 사이가 가장 호황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점인
2005년, 2007년이죠. 2007년에 최고점 삼성중공업이 43,000원대까지 터치를 했었고요. 지금 주가 7,200원입니다. 조선업은 2015년 이후로 거의 지금 침체기에 가고 있고요. 다시 한번 업황에 대한 기대치를 모아서 다시 한번 조선업에 활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연봉으로 보면서 조금 드라마틱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연봉을 안 보고 월봉을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월봉으로 봐도 이제 2008년에서 2011년까지 거의 피크 찍다가 사실 2014년도 이후로는 거의 사실 이때 이후로는 조선업에 투자를 한다, 조선업 주식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좀 옳지 않은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바닥을 다지고요. 바닥을 다졌고 작년 저점, 작년 코로나 저점이 3,000원대였었죠. 3,000원, 3,070원이었네요. 이때 이후로 지금 한 1년 동안 약 한 2배 이상, 120% 정도 올랐나요? 120%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단기 고점이라고는 좀 생각을 하지 않고요. 조선업에 대한 분위기가 워낙에 지금 좋고, 삼성중공업뿐 아니고, 조선업 3사 모두 다, 지금 수주가 이제 시작되는 분위기라고, 좀 징후를 좀 포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에 대한 관심을 지금 해운업과 함께 같이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삼성중공업 수주 공시와 함께 제가 좀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삼성중공업 단일 공급계약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공급계약 그 공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컨테이너선 20척이고요. 그리고 기간이 2025년 6월달까지입니다. 조선업에 대한 그 계약 기간이 워낙에 이제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순조롭게 잘 진행될 거라고 예상되고요. 이 외에도 지금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게 노후 선박에 대한 앞으로 신규 수주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최근에 이제 수에즈 운하에서 사실 이제 그게 대만 선사이긴 합니다. 에버그린이라는 대만 선사이긴 한데 그 선박을 제조한 곳은 일본 업체라고 하죠. 그로 인해서 지금 그 사고로 인해서 오히려 우린 전화위복으로 국내선 조선업체가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기사화 됐었습니다. 국내 조선업에 대한 앞으로의 호황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대중공업그룹이 앞으로 수소 로드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또 시간을 갖고 준비해서 다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